여러분, 제가 진짜 맛있는 달걀 프라이를 알거든요. 이렇게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케찹 쳐서 먹으면 되거든요. 다 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한국에서 감독이나 아트 디렉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이 엄청 많았어. 뭐 회사에서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 회사에 침대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아예 밤을 새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자거나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어. 그게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었지. 그러다 캐나다로 넘어와서 출근하게 된 첫날, 이제 6시 퇴근이었거든. 근데 5시 59분이 되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야. 다들 막 가방을 엄청 챙기는 거지. 그리고 6시가 땡 되니까 전원 퇴근하는 거야. 뭐 아트 디렉터 감독님 막 할 것 없이. 난 무슨 로봇 부대인 줄 알았어. 동시에 일어나서 나가길래. 6시 5분 되니까 나만 남았어. 나도 그냥 얼른 나갔지. 밖을 나오니까 막 해가 막 눈이 부셔. 엄청 밝은 시간에 나오니까 어색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으니까. 바로 그게 내가 출근 첫날부터 느낀 워라벨의 컬처 쇼크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그게 다야. 이 시간이 돈이거든. 더 일을 하면 돈을 더 줘야 돼. 무료로 일하는 건 없어. 지금은 그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블이라고 한대지. 그러니까 일이랑 삶을 분리시키게 되면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섞어버리는 거지. 일도 삶이고 삶도 일이다, 이렇게. 난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게, 어차피 회사에서 일이라는 게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그거를 자기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 아니면 팀과의 소통, 어떤 그런 거를 연마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집에 와서는 오히려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 아니면 뭐 감독으로서의 측면, 이렇게 좀 시간을 분리시켜서 자기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회사에서 있는 8시간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돈으로만 생각되잖아. 이제는 내 생각에는 모두가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인 시대인 것 같아.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판매를 한다거나 자기 브랜딩을 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브랜드가 돼야지 그냥 톱니바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워라밸을 실행을 하면서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직업인 것 같아. 자기의 직업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 안 그러면 회사에 보내는 시간이 자꾸 의미 없게 느껴지고 돈으로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조급함이 결국 자기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회사에서 첫 직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나머지 단추를 잘못 깨게 되거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고 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나는 캐나다에서 애니메이션 시니어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회사는 몬트리올에 있고 나는 여기 밴쿠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먼저 해외에서 일하면 연봉부터가 제일 궁금할 거야. 바로 알려줄게. 대학을 일단 졸업을 하면 주니어라 그래. 한 4만 불 안팎을 받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인터미디엇이라고 하는데 한 7만 불 안팎을 받고, 이제 또 어느 정도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시니어라고 해서 한 10만 불 안팎을 받아. 그 사이사이는 능력별로 경력별로 차등이 있어. 그리고 뭐 리드나 슈퍼바이저 직급을 달면 그 이상을 받게 되고, 그 연봉은 직종마다도 다르고 회사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다 있어. 그리고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의 집값과도 비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퀘벡 같은 경우는 이쪽 서부에 비해서 좀 집값이 낮거든. 렌트비도 낮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연봉도 낮아지더라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처럼 집값이 엄청 높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거에 맞춰서 연봉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자기 그 근로 계약서, 그러니까 컨트랙에는 전체적인 1년의 애니얼 셀러리와 함께 이 사람이 시간당 얼마인지 페이가 나와 있어. 보통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시간당 페이를 기준으로 난 뭐 35불이다, 40불이다, 50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지금 나는 시니어고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받는다고 보면 돼. 근데 자기 그 컨트랙에 보면 연봉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연봉이 오르는 비율은 뭐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하게 5% 안팎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페이스톱은 이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회사로 들어가서 아이디, 비번 등을 치고 들어가면 내가 받은 페이에 어떤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뭐 보험 관련된 그런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이런 내용 등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퇴사를 했어도 자기 아이디랑 비번만 알고 있으면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더라고. 자, 근무 환경. 사무실 분위기는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다만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책상을 꾸미는 친구들이 많아. 자기 컨셉이 확실하게 뭐 피규어를 엄청 갖다 놓는다거나 뭐 수족관이나 뭐 파라솔을 위에다 올린 친구들도 봤고, 그렇게 좀 자기 컨셉에 맞게 이제 꾸미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리고 책상을 이 한국에서 내가 일을 할 때는 책상을 두 개로 해서 듀얼로 썼었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듀얼로 놓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거의 다 책상 하나를 놓고 쓰지. 그리고 회사에 올 때 항상 개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그 책상 밑에 이 덕 베드를 이렇게 딱 놔둬. 그래서 항상 이제 개가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나가서 뭐 산책도 하고, 밥 먹을 때도 뭐 공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허리 건강을 위해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몸이 막 이제 찌뿌둥하는 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스탠딩 데스크를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그걸 사용을 했었어. 그리고 이 컴퓨터에 USB를 넣어서 뭐 데이터를 거기에 뭐 회사 컴퓨터에다가 넣는다거나 아니면 뺀다거나 이런 거 아예 불가능하게 돼 있고, 프로그램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못 깔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의 관리자가 자기가 아니야. 따로 있어, 관리자는.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기가 쓰는 것 외에는 아예 없고,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도 아예 없고, 뭔가가 자기가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 그리고 컨셉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의 컬러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 그리고 모니터는 듀얼 모니터를 보통을 사용을 하고, 아티스트들은 이제 모니터 하나랑 이제 신틱이 있으니까 신틱을 사용을 하지. 그리고 나는 집에서 이 와이드 버전 신틱을 쓰는데,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그릴 때 좀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은 있더라고. 그리고 출퇴근 기록은 한국처럼 카드로 이렇게 탭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회사 내의 모든 팀원들은 회사 자체 메신저랑 이메일에 등록이 돼 있고, 공식적인 모든 대화는 이 경로를 통해서 하면 돼. 그 해당 어떤 작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요청할 게 있으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미팅 때 얘기를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돼. 그거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돼 있어. 자, 영어를 그 해외 회사에서 일할 때 아주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뭐 원어민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10 정도고, 영어를 거의 잘 모르는 상태를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4 이상 정도면 업무가 가능한 것 같아. 영어를 뭐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 영어가 느는 것이지 영어를 완성해서 또는 뭐 아주 잘해서 올 필요가 없어. 회의할 때 좀 알아들어야 하는 정도가 되려면 스피킹보다는 그래도 리스닝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우리 컨셉 아티스트들은 그림으로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니까 조금 영어 면에서는 더 이로운 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뭐 법무사나 뭐 이렇게 막 영어로 막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한국에 있다면, 만약에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뭐 책을 사서 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화 영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난 추천을 해. 글로 문법에 맞춰서 오피셜하게 뭔가를 좀 잘 쓰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상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필요하거든. 우리 한국 교육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문법과 학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잖아. 용어 같은 것도 일본식 용어가 너무 많고 오히려 막 그런 용어를 들으면 더 헷갈려.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더 힘들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그냥 어떻게든 많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회사에 와서 친구를 한 명 만들잖아? 그러면 영어가 금방 늘어.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그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줄게. 옛날에 그 우리 좀 웃기신 좀 PD님이 한 분 계셨어. 근데 그 PD님이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외국인 친구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대.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나 봐. 그래서 무슨 과일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자몽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과일인 거야. 그래서 자몽을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이제 발음을 굴려가지고 자몽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자몽이 영어가 아니잖아. 자몽은 한글이란 말이야. 자몽은 영어로 그레이프루트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몽이 영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자몽,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못 알아듣잖아. 응? Sorry? 막 이러니까 또 되게 내가 발음이 좀 구린가? 그래서 더 엄청 자몽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은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우픈 일화도 있었어. 근데 여기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겪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뭐 또 알아가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작업물을 파일의 형태로 다른 스텝에게 전달하는 일이 아예 없어. 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파일을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만 공유가 가능해. 개인적으로 뭐 자기 클라우드에 어떤 파일을 올린다거나 누구한테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보낸다거나 이런 건 모든 것들이 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옛날에 다녔던 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스토리보드로 처음에 이제 그려졌던 것들이 조금씩 에셋이 나오고 모델링이 나오고 라이팅이 나오고 하면서 부분이 실제 그 3D 화면으로 바뀌게 되거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걸 딱 보면은 내용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고 어떤 연출 같은 걸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일인데 걔가 그거를 한 3분의 2 정도 만들었을 때였나? 자기 클라우드에 올려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파일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회사 IT팀에서 추적을 한 거야. 누가 되게 큰 파일을 어디에다가 올리고 있는 것 같다.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그 친구 컴퓨터로 찾아가서 잡아낸 거지. 그 친구는 그날 바로 잘렸어. 그게 한번 이제 문제가 된 친구들은 그 다른 회사에 취직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게 개인적인 아마 소송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게 개인적인 소송으로 가잖아? 이건 파산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의 남은 생을 그냥 다 거기에다가 뭐 매몰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 극장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회사 내 극장에 모여.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해온 것들, 뭐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 아니면 뭐 모델링 같은 경우는 모델링,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보면서 뭐 좀 약간 으쌰으쌰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보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 이제 프로덕션 매니저가 보통은 앞에 나와서 이제 좀 약간 치얼업을 하고 설명도 해주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했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되게 좋은 과정인 것 같아. 이제 작업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개봉 시점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때서야 챙길 수가 있는데 보통 회사에서 그 개수를 정해줘. 뭐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사이즈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파일이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공문에 맞춰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그때 챙겨가면 돼.
자, 그리고 이 팀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이 아트 팀이 있는 거지. 이 아트 팀의 팀원끼리는 굉장히 친해야 돼. 보통은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거든. 뭐 쌀국수도 먹고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이러는데, 뭐 술 같은 경우는 뭐 맥주를 마신다고 해도 뭐 한 잔 정도 마시지 많이 마시진 않아. 그리고 서로 간에는 뭐 슈퍼바이저건 뭐 매니저건 사장이건 다 필요 없이 이제 이름을 부르지. 그리고 저녁에, 근데 여기는 아예 회식 자체가 없어. 뭐 친한 친구끼리 어쩌다 뭐 맥주 한두 잔 정도 하기도 하지만, 뭐 어쩌다 회사 끝나고 좀 모일까 하면은 다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 회사에 그래도 좀 꽤 있다 보니까 뭐 술도 마시고 뭐 가끔 막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러면서 좀 한국이랑 비슷한 게 약간 놀긴 해. 근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약간 그 파티 형식으로 어디 홀이나 막 이런 데 빌려가지고 좀 약간 성대하게 해. 뭐 뷔페도 있고, 뭐 보통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뭐 여름에 뭐 놀러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드레스업을 하고 가지.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나 호감 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게 보통이야. 바깥에서 이제 만나는 거는 아직은 약간 탐색 단계인 거고, 집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초대를 했다. 그러면 나한테 호감이 있고 나랑 약간 친해지고 싶다. 약간 그렇게 그걸 이해하면 돼.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좀 특별한 느낌이거든. 그 우리 팀에 60대 정도 가까이 되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 팀에 그 60대 되신 여자분이 굉장히 이쁘시고 백인이셨어. 일도 되게 잘하시고 그 젠틀하시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레즈비언이셨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에 초대받아서 여러 명이 이렇게 갔었는데, 같이 사시는 분이 이제 다른 그 분이지. 그분이 이제 주로 집안일을 하시고 이분은 회사를 다니시고, 그러니까 부부인 거지. 성은 같지만. 근데 뭐 그 아기를 입양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셨는데, 그 아트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집이 진짜 엄청 이뻤어. 진짜 인테리어가 장난 없었어. 너무 이쁜 집이었어. 그리고 그때 팀 코디네이터 중에 좀 되게 잘생긴 한 30대 초반쯤 되는 백인 남자도 있었는데, 걔는 게이였어. 그래갖고 내가 막 장난치면서 가끔 막 I love you 막 그랬었거든. 그러면 좀 뭐 뭔가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라고 친했으니까 막 장난쳤지. 자, 이제 복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휴가는 베케이션이 일단 있고, 그리고 식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데이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1년에 한 5일 정도 주어지는 것 같아. 식데이가 5일에서 6일. 그리고 베케이션은 한 시간으로 따지면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 10일이면은 2주 정도 쉴 수가 있는 거고, 15일이면 3주를 쉴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의료보험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이상 의료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무상 의료에 포함 안 되는 것들 있잖아. 뭐 치과 같은 데를 가야 된다거나, 뭐 안과나 아니면 뭐 마사지를 받고 싶다거나, 뭐 카이로프랙틱이라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은 사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되거든. 그거는 회사에서 이제 가입을 시켜줘. 그래서 내 페이의 일정 부분과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내주는 돈, 그게 합쳐져서 이제 그 사보험 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 카페테리아가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한 것들은 무료로 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침을 회사에서 와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우유 같은 것도 좀 약간 다양한데, 그냥 일반 우유도 있고, 스킴드 밀크도 있고, 아몬드 우유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저지방 1%, 2% 우유나 뭐 거의 크리미한 10%, 20% 정도 되는 뭐 그런 우유도, 아무튼 막 되게 여러 종류 우유를 다 갖다 놔. 그거를 선호하는 게 다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애들이 다 챙겨서 먹거든. 그리고 그 카페테리아에 모여서 밥을 먹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들은 모였다 하면 막 적어도 한 4명 이상, 뭐 6명, 8명까지도 모여서 막 밥을 먹어. 자기 도시락을 싸서 먹기도 하고. 근데 외국인 친구들은 보통 혼자 먹거나 아니면 둘이, 뭐 이 정도가 그냥 일반적이야. 또 우리는 그 관습상 점심시간이 딱 되면 뭐 12시라거나 아니면 1시라거나 그 정해진 점심시간이 있잖아. 그때 점심을 다 같이 먹는데 얘네들은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때 점심을 먹는 이유가 그때쯤 되면 배고파서 먹는 거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먹는 경우도 많고 그 후에 먹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자기 보통 그 자기 책상에서 먹어, 혼자. 그게 되게 일반적이야. 내가 옛날에 그 툰박스라는 회사를 다닐 때 그 아래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커피숍에 우리 회사 직원들은 따로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은 한 달에 40불이었나? 그 정도를 내면은 커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가 있었어. 보통 커피 한 잔에 3, 4불 정도 하니까 뭐 10잔만 먹어도 40불 되잖아. 근데 그 커피숍이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약간 그 대마초 관련 용품 전문점이었어. 그래서 뭐 대마초용 뭐 파이프라거나 뭐 라이터라거나 무슨 자르는 거라거나 막 그 제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디자인 용품으로 되게 팬시한 제품들을 되게 많이 파는 그런 커피숍이었어. 그 막 대마초 관련 서적들도 거기서 많이 팔고. 캐나다는 그 대마초가 일단은 합법이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 걸어다니다 보면 그 대마초 냄새가 확 나. 가끔 우리 콘도의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그 냄새가 많이 나고. 근데 회사 내에서 피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고, 그리고 빌딩 내에서 피우는 사람도 못 봤어. 그건 아마 금지가 돼 있을 거야. 그냥 걸어가면서 아니면 야외에서 보통 피워. 예전에는 대마초를 피우는 게 환자들이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피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합법화가 되면서 그냥 아무나 다 거의 피우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길거리에서 약간 담배처럼 피우지. 근데 그 냄새가 좋진 않아, 솔직히. 그 밖에 뭐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제 주로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차로 운전해서 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주차가 한국이랑, 물론 한국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주차 문제가 쉽지가 않고 주차를 할 때 돈도 좀 많이 드는 편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게 좋지. 근데 나는 여기 밴쿠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되게 깨끗하고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토론토에서 회사 다닐 때는 좀 불만이었던 게 좀 깨끗하지가 않았어. 특히 그 스트리트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홈리스 같은 사람도 많이 타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무료로 이렇게 타고 내리고 하거든. 뭐 그런 사람들이 인성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깨끗하지 않은 면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의자나 뭐 바닥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더러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깨끗한 자리에 좀 가서 앉거나 아니면 다음 차를 타거나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어. 아마 토론토 사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거야. 그리고 몬트리올 살 때, 그때 출퇴근을 할 때 막 12월, 1월, 2월 이때 내가 출퇴근을 했었는데, 와, 내가 살면서 그렇게 추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한국에서 내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 때도 물론 춥긴 추웠었지만 거기에서 추위는 좀 다르더라고. 정말 춥게 느껴졌고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출퇴근을 할 때 나는 그때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 한 20분 정도를 걸어갔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 걸어가는 게. 그래도 돈을 아끼려고 걸어갔었지. 그리고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한 이후로는 뭐 대중교통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뭐 편하긴 하지. 몸도 편하고 좀 더 잠도 오래 잘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좀 나는 능률적으로는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밖이 깜깜해졌네. 그럼 또 봅시다. 빠이.
맛있네.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휴.